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돈 조금 갖고 와서 물건 살 수가 없어요. 진짜요.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다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민감 수익 구성을 해석하지 않으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가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금융시장에서 이게 환율이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지난해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연평균은 1,422.1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평균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환율 상승은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고환율 추세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수입육 코너. 소비자들이 가격표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신중하게 상품을 고릅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상승했는데 특히 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소고기 가격은 8% 오르며 지난 2024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장 볼 때 부담이 좀 되실까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람수 적은 걸로 최대한 보고 있어요.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300원대 중반 수준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달 들어서는 1,400원대 후반까지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산지 다변화 등을 통해 수입 원가 상승 방어에 나섰지만 고환율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환율 추세가 지속되면서 기존의 호주산과 미국산 상품만을 운영하기에는 소비자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육 상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사 바이어 입장에서도 환율 상승이 고스란히 가격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먹거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환율 상승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은행은 새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는데 만약 환율이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상승률이 2.3%까지 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높은 환율 수준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12곳이 내놓은 향후 3개월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 1,440원, 1년 전망치 평균은 1,424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가 상당히 좀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상당히 좀 시장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 환율이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것처럼 1,500원, 1,600원 간다? 그러냐 페널티. 해외로 나가는 달러화 자금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좀 강경한 대책도 어떤 로드맵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최근 서학개미를 겨냥해 마련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등 고환율 대책에 효과가 나타날지 지켜보되 상황에 따라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
이렇게 고환율에 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 직구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여행업계입니다. 높아진 국내 물가에 해외여행 선호도가 꾸준히 높아졌지만 높은 환율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에 한 번 갈 때 쓰는 돈은 최근 1년 평균 968.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지난해 평균 130만 원 수준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만에 10만 원 넘게 증가한 셈입니다. 여행객들은 고충을 호소합니다. 작년에는 한 1,300원 이 정도 했었는데 지금 뭐 1,400, 거의 1,500원 가까이 됐으니까 체감적으로도 뭐 퍼센티지 따져보면 한 15% 이상 비싸졌으니까 확실히 비싸졌다고 느끼죠. 저렴한 가격에 해외 직구를 선호하던 소비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인 국내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 결제 기준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관세와 부가세 부담으로 실질 구매 비용이 높아진 겁니다.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셨거든요. 해외 직구에는 뭐 건강식품도 있고 뭐 신변용품, 의료 같은 게 있는데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일단 해외 직구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거. 해외 유학생들의 고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재작년만 해도 1,000만 원을 환전하면 7,500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7,000달러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담에 미국 내 유학생들은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율 상승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심각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환율이 평균 1,450원 선에 유지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높은 환율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요인 중 하나로 환율이 꼽힙니다. 먼저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을 살펴볼까요? 지난해 1월 달러당 1,455.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6월에 1,365.15원까지 내려갔지만 하반기에 빠르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2월에는 한때 1,500원에 육박했습니다. 연말 외환당국이 고강도로 개입하며 1,500원 선까지 뛰는 건 가까스로 막았지만 올해 환율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요국 통화와 비교해도 원화 가치는 유독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가치 등락표를 보면 한국은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달러나 베트남 동은 물론 태국 바트와나 말레이시아 링기타와 비교해도 유독 낙폭이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과도하게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물가는 1년 전보다 2.3% 올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4개월 연속 2%대의 물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쌀과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고환율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게 물가를 자극한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5년간 주요 수입 식료품의 환율을 반영한 물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폭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11월 원화 환산 기준 물가 상승률을 보면 음식료품이 86.2%, 농산물이 62.4%, 축산물도 50.8%에 달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는 상승률이 5년간 280%에 육박했습니다. 주스 원액과 닭고기, 치즈 등도 크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통화 신용정책 운영방안 보고서에서 높아진 환율, 내수회복세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며 향후 물가와 성장 흐름, 전망 경로상 불확실성, 금융 안정 측면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내놓은 수정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1,470원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최고 2.3%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고환율 문제에 정치권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여당은 정치 선동을 멈추라며 정부 대응을 엄호하고 있습니다. 정다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고환율 상황의 원인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습니다. 확장재정 기조와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반기업 입법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주장입니다. 실상은 달러가 오른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추락한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정체적 불안이 환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책 대전환 없이는 IMF 사태보다 심각한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서학개미 책임론이나 기업에 대한 달러 공급 협조 요구로 책임을 개인과 기업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환 당국의 이른바 구두 개입에 대해 근시안적 미봉책이라고 평가절하했고 국민연금 활용 가능성을 두고도 국민 노후 자산을 방패로 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고환율 뒤에는 미국의 금리 기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의 주가와 성장률 등 정책 실패 결과를 돌아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당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대책들 많이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생 경제 고환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민생 협의체 있잖아요. 중단된 거 그런 거에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야권 비판에 대해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과 소통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부의 서학개미 유턴 대책에 실익이 없을 거라는 지적과 환율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 문제 제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책임 공방만 이어가는 사이 환율 안정을 위한 정치권 차원의 해법 논의는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환율 변동이 대외 여건 등 복합 요인이 겹친 결과라며 외환 시장이 과도하게 흔들릴 경우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의 고강도 개입 등으로 환율 오름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올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도 1,300원대로 환율이 내려가긴 힘들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고착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